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사업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. 한강로 구역의 상업적에서 주거비율이 원래 여러분 30%를 했었어요. 그러면 이 30% 면적이 6,075였는데 이거를 10%만 다운시켜서 20%로 하면 여기서 차이나는 면적이 2,023.6이 돼요. 이만큼 아파트 지을 수 있겠죠, 주택에서 추가로 20% 한다고 가정했을 때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%로 가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상업지역이 지금 어디하고 붙어 있냐면 그 삼각지 그 역에서 그 청와대 가는 길 있잖아요. 용산구청 가는 길 쪽 가 있죠. 그 도로가 한 4, 50m 될 거예요. 4, 50m가 도로가 되면 소음 대책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해야 돼요. 근데 결국은 5층까지는 아파트 못 지어요. 시끄러워서. 그런데 그걸 높이를 빼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% 정도 상가 짓고 나머지 80% 아파트 지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. 종전에는 오피스텔로 돼 있더라고요. 오피스텔로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슨 뭐 제가 용역사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께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라서 요거에 대한 것은 면적 자체가 작더라고요. 땅 면적이 2,000밖에 안 되니까. 1,000%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면적에 이것은 그냥 똑같이 놔뒀어요. 똑같이 놔줬을 때 오피스텔로 계산을 하면 한 17세대는 더 추가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고요. 가장 큰 게 이거예요. 준주거지고 비주거를. 당초에 여러분 지역이 40%를 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원래 34,572만큼 대략 한 10,000평 정도 상가를 주셨고요. 11,000평 정도 상가를 주셨고 이번에 이제 3%를 바꾸면 이게 약 2,592니까 800평만 지으면 되겠죠. 그러면 10,000평에서 한 10,000평 정도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되면 이 차이가 37% 차이 나죠. 그러면 이게 이제 전용 59형 아파트로 하면 370 정도, 70세대 정도 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거죠. 계산이 좀 나오세요? 나오죠? 상가 이 10,000평 분양하는 거와 아파트 370개 분양하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. 그죠? 대신 이제 이 370개가 증가하면 무조건 다 여러분 일반 분양한 아파트, 조합원이 가져가고 일반 분양한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재개발 지역을 도심 재개발이든 무슨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이 있어요. 임대주택. 그게 원래 이제 여러분 지역은 17%였었어요. 그 당시에 이제 2013도 했을 때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17%였었고 그 뒤에 15%를 줄였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지역은 15% 적용을 하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차이가 가장 크죠. 이게 370개 중에 42세대를 임대 짓고 나머지 330개인가요? 이 정도를 분양하시면 되나요? 여기서 아마 사업의 갈림길이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328세대 지어준 것 같아요. 이 임대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보면 시공사에 받는 돈보다 좀 물어내야 되잖아요. 쉽게 얘기해서 42세대는 그렇지만 370세대 일반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물어주고도 돈이 아주 많이 남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. 당장. 공원 중복 결정을 하면 그 공원 면적이 현재 1,820이거든요. 이거를 용적률 400%더라고요. 여러분 준주거 지역에 하면 7,280이 되고 이렇게 되면 총 이게 59평 아파트로 85세대가 증가를 하는데 이 중에 임대를 57개를 지셔야 돼. 그래서 일반 분양하는 건 28개가 늘어나요. 이것은 왜냐하면 땅을 기부 체납하는 숫자가 법률에 정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 지역이 원래 준주거 지역이 아니었었어요. 상업지역은 끝들이 조그맣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주거지역이었을 겁니다. 아마 원래 그게 이제 준주거지역 용도를 바꿔줬는데 이게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향되면 이것은 무조건 법으로 정해놨어요. 몇 프로 내놓으라고.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는 무조건 이익이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인근 주민이나 서울시민 입장에서 엄청 불편한 거죠. 여러분이 아파트 안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른 사람 입장에는 좋을 수 있어요. 공원도 잘 불리고 차도 안 막히고 그러죠. 그래서 무조건 일정한 땅 면적을 내놓도록 하는 규정이 자동으로 돼 있어. 이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 면적을 이 면적만큼을 안 내놓게 돼 있는 거잖아요. 안 내놓게 됐으니까 이 면적에 해당되는 것을 땅값만큼을 임대 아파트로 지어줘야겠죠. 그래서 이것은 공원을 원래 이제 경찰서 그 파출소인가요? 그 옆에 공원이 있었으니까 굳이 뭐 바꾸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 면적이 단지 안에 결국 있어도 여러분 거잖아요. 여러분 땅하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. 띄어서 만들지 못하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을 텐데 계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높이는 계략적으로 종전 높이가 120m였고 이게 이쁘게 지었을 때 120입니다. 이쁘게 안 지으면 100m예요. 그래서 그것은 한 130m 정도로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. 저희가 예상했을 때 보이고 요거는 대략 보면 3개층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. 계략적으로 3개층 3m씩 계산하면 339죠. 그래서 3개층 정도는
아파트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장.